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환기 교육적 접근에서 이제 전환교육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것도 업로드가 좀 늦어진 점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일단은 저희가 하는 데만큼 하고 또 할게요. 아무튼 이제 전환교육이라고 하면 제가 다른 강의 영역하면서 얘기하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전환교육이 굉장히 장애 학생들한테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장애 학생이 성인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원래는 저희가 만약에 대면 수업을 했다면 아마 이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먼저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좀 서로의 생각을 좀 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인이라는 거? 실제로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대부분 저희 이제 선생님들이 만나는 여러분 말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만나는 학생들은 말 그대로 장애 학생인 거죠. 이제 성인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 좀 초등학교 때는 좀 작지만 중고등학교에서 덩치가 커지고 이제 키도 자라고 몸도 커지고 하면서 하지만 그냥 장애 학생이지만 그래도 학생인 거고 이제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면 진정한 성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투표권도 가지고 또는 뭐 법적으로도 이제 성인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신 적은 어떻게 있는지는 좀 모르겠지만 장애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 세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들이 직업을 가지는가 또는 어디에 살고 또는 그들이 장애 성인들의 생활은 이제 일반인의 기대나 경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또는 장애 성인들은 자신의 삶의 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들은 행복한가 이러한 질문들이 막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결국은 이제 특수교육을 하는 목적이나 이유나 제 생각할 때는 최종 목적이에요. 전환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옛날에 이제 처음 아마 얘기했을 때도 교육을 왜 받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적어도 웬만한 보통 사람들이 12년의 교육 생활을 받는 것들도 보면 나머지 성인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받는다고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그때 배운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남은 인생들을 살아갈 때 분명히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안에는 글 읽는 거, 수, 그리고 기본적인 과학, 뭐 사회, 여러 가지 지식들, 그리고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그때 배운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며 살아가죠. 그러면 전환교육, 이 전환교육이 뭐냐? 그럼 전환이 뭐냐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transitio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전환이라고 하면 하나의 상태나 조건에서 다른 상태나 조건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옮긴다는 거죠. 옮긴다는 거. 그러면 전환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수직적 전환과 수평적 전환이라는 거예요. 수직적 전환은 이제 상하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좀 예를 하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이제 일반 이제 지역 사회까지 이런 게 있고요. 수평적 전환은 상황에서 옮기는 거예요. 뭐 같은 선상에서 있다가 아동이 그 교육 환경이라고 했으면 그러면 통합학급에서 그 뭐죠? 통합학교에서 특수학급으로 옮기는 거, 분리교육에서 통합학급으로 옮기는 거, 뭐 여기는 뭐 독신에서 결혼 상태로 바뀐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동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 편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75년 미국 이제 장애인 교육법에서도 여기 전환이라는 개념이 처음이 되고 그 효과성은 이제 평가를 계속적으로 이제 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생겨난 거죠. 그러면 정의는 뭐냐? 일단은 미국 교육법엔 장애인 교육법에서는 이제 중등 이후 교육, 직업 교육, 통합 고용, 이제 평생 및 성인 교육,
성인 서비스, 독립적인 생활 혹은 지역사회 참여를 포함하는 학교에서 학교 이후의 활동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 아동의 학업적, 기능적 성취 향상을 초점을 두고 있는 성과 지향교 과정 안에서 고안된 일련의 협업된 활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앞에 말하는 중등 이후의 교육이라고 하면 우리가 세컨드리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요 교육을 말하고 있어요. 이후의 교육, 그러니까 고등교육을 얘기를 하는데 중학교까지가 고등학교까지가 이제 중등교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밑에 보면 또 뭐가 있지? 학교 이후 활동은 학교를 밖에서의 그런 활동들을 할 때 이거는 뭐 간단히 전환이라고 했을 때 학령기에서 성인기뿐만 아니라 더 많은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교육법은 전환 서비스를 장애 학생을 위한 종합적인 활동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떠나 성인 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 성과 중심의 교육과정, 그 교육적 요구에 기초한 것으로 학생의 특성과 흥미를 고려하고 이제 교수 활동에서는 교수, 관련 서비스, 지역사회 경험, 직업과 다른 성인 생활을 위한 기술의 발달 그리고 필요할 때는 일상생활과 기능적인 직업 효과도 포함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환교육이라고 하면 학령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갈 때 그때 필요한 거나 그 성인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들을 배우고 습득하는 그 시기라고 하면 됩니다. 뭐 앞에서 얘기했던 뭐 수직적 전환에서 뭐 초등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이런 것들도 작은 전환 더 작게만 하면 학년이 올라가는 것처럼 1학년에서 2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전환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특수교육에서 전환교육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때 성인 졸업하는 그 이유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많이 학생들이 직업 관련돼서 훈련을 받거나 교육을 받습니다. 모델의 변화라고 하는데 먼저는 전환교육이라 하면 많이 나오는 게 직업교육이라는 게 있고 진로교육, 전환교육이라고 해요. 직업교육은 뭐 직업을 얻기 위해서 그에 관련된 지식이나 뭐 기능들을 가르치는 거고요. 진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독립적인 삶에 관련돼서 진로 탐색 및 선택, 수행을 원할 수 있는 개념으로 조금 더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접근을 진로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환교육은 이제 특수교육에서는 직업교육과 진로교육의 개념을 포괄을 하고 학교 교육과정 이후 활동을 원활한 이동을 위해 성과 중심 지원을 해서 저희 나라에도 80년대 이후 이 용어를 점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전환교육을 하면 전환교육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때부터는 학교 내에서도 학생들한테는 이제 뭐 아카데미컬한 것도 분명히 가르치지만 그것보다도 직업에 가질 수 있는 것들 또는 뭐 진로에 관련돼서 조금 더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특수학교에서는 전공과라는 게 있어요. 전공과는 고등학교는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서 1년 또는 2년 정도의 더욱더 이제 뭐 전환 교육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 기간들을 얘기하는데 뭐 대부분은 특수학교에서 운영하는 전공과는 2년이고요. 이제 간혹 가다가 특수학교는 아니고 직업교육 거점 학교들이 지방에 이렇게 있어요.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하는 그쪽에서는 이제 1년 단위의 전공과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아동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직업 관련 활동이나 아니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 무슨 뭐 직업 체험 같은 걸 더욱더 중점적으로 하고요. 미국은 트레이니션 프로그램이 4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4년 동안 또 학교 내에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해가 그들이 전환 교육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많이 2배 정도 긴 시간인데 거의 뭐 미국은 고등학교가 4년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한 번도 다니는 수준에서의 그 정도를 제공을 하고 그래도 그 학생들은 직업 교육, 진로 교육뿐만 아니라 뭐 일상생활
사회성, 그리고 지역사회 활용, 여러 가지들을 이제 그때 많이 배우게 해요. 뒤에 조금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 내용들은 좀 이따 계속 얘기할게요. 윌이라는 이제 연구자가 이제 고용 중심의 모델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반적 서비스, 시간 제약적 서비스, 이제 지속적인 서비스라고 이렇게 했는데, 요 서비스에 대한 그 이제 전환 교육의 모델을 했을 때는 이제 복잡하고 다양한 장애인의 요구에 따른 성공적인 고용을 위해서 필요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려고 했는데, 이제 전환 교육 시기가 주로 중등,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중고등학교 후기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 이제 취업 중심 준비 교육에 과 훈련에 중점을 둔다는 한계를 지녔긴 했어요. 그래서 협업의 이제 전환교육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서비스에 대한 것도 이제 옛날에 이제 그렇게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펀이 이제 전환과정 중심 모델로 전환교육의 목적을 이제 지역사회 적응이라는 개념으로 조금 닦겠어요. 앞에 이제 위에다가 지역사회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를 했는데, 왜 미국에는 지역사회라는 거를 이제 커뮤니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개념은 미국의 그 문화가 그들이 실질적으로 이사를 많이 움직이고 가지 않고 그 지역에 태어나면 거의 죽을 때까지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문화권이었어요. 물론 대도시인 뭐 LA나 뉴욕이라든가 뭐 시카고나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 좀 작은 소도시에는 자기가 거기 태어났으면 거의 뭐 평생 거기서 이제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 태어났을 때 거기서 학교를 받고 그 지역 내에서 평생 같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관련된 것들을 해야 된다고 이제 여기서부터 중심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이거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제한된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도시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이사도 조금 잦은 편이죠. 국어라는 부분에서도 한정돼서 그 집에 계속 뭐 10년, 20년, 30년 계속 사는 게 아니라 뭐 필요에 따라 이동도 하고, 뭐 요즘에 서울 집값도 많이 비싸졌고, 뭐 지방 뭐 전체 다 요즘 뭐 약간 부동산 난리긴 하지만, 이렇든 그 상황에 따라서 안정된 주거, 뭐 지속적으로 생활하는 주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금 미국의 개념과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 학생이 살고 있는 그 지역 내, 뭐 예를 들면 여기가 서초구니까 서초구에 살고 있으면 그 서초구 내에서 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 근방 인근에서의 어느 정도의 활동을 이제 포함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거기서 저희는 뭐 대중교통 이용, 그리고 뭐 마켓 이용, 그리고 뭐 식당 이용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랑은 조금 약간 상황은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포괄적 전환 교육.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던 전환 교육의 개념에서 이것이 이제 생애 각 발달 단계에 종속으로 추가가 되었다고 하면 돼요. 그래서 취업을 앞둔 시기에 집중적으로 전환 교육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영유아 교육 시기부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실행을 강조하는 거. 미국의 이제 IDE의 장애인 교육법에서도 만 16세부터는 무조건 전환 교육을 시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더 일찍 되는 데는 뭐 각 주마다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가 좀 공부했던 캘리포니아는 만 14세부터 이제 전환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뭐 그때가 아니라 더 일찍부터 전환 교육의 이제 단계적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개념을 더 크게 확장을 시켰던 거죠. 배울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뭐 꼭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도 조금 약간 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장애인한테도 그 관련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 왼쪽에 보면 의사소통과 학업 성취, 자기결정, 대인관계, 통합된 지역사회 참여, 건강과 건강관리, 독립적 상호의존적 일상생활, 그리고 여가와 레크레이션, 고용, 그리고 후속 교육과 훈련, 이런 기술들이 전 생애 단계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가 그래도 제가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시했던 표인데, 그래서 뭐 영유아 집에서부터,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중등교육 이후 교육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면 영어로는 뭐 포스트 세컨더리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이제 대학교나 우리가 뭐 평생교육원 또는 뭐 센터에서 지원하는 뭐 여러 가지 등, 아니면 복지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 표를 한번 참조하면 될 것 같고요. 생애 주기별 전환 교육에 접근을 할 때는 가장 좀 이제 뭐 처음 되는 건 이제 조기죠. 이제 조기 교육 기관에서 이제 초등학교로 전환하고, 이제 이때는 뭐 가족에 관련돼서 이제 많이 지원이 되고요. 동반적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전환을 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게 달라질까요? 뭐 일단은 대답을 듣고 싶지만 들을 수 없지만, 일단은 가장 달라지는 거는 이제 교육 환경이 많이 달라지죠. 그전에는 유치원이라고 하면 물론 교육기관이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교육기관이지만 그쪽에는 케어, 보육이라는 것에서 조금 더 집중이 됐다면, 이제 초등학교부터는 얘는 교육이라는 것에서 조금 더 많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많이 달라졌어요. 유치원에서는 뭐 때려서가 선생님이 이렇게 챙겨주고 하지만, 초등학교에는 그것보다 이제 규율이라는 것도 생기고 다른 또래 친구들과 이제 같이 협동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달라지고 환경적으로 많이 틀려질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뭐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기억이 없겠죠. 없어서 모르겠지만 아마 자녀가 있는 분들은 유치원생이었다가 초등학교 1학년 뭐 이렇게 학교에 데려다 주면 어떤 기분일까라고 할 때, 저는 아직까지는 자녀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가슴에 손수건 같은 걸 이렇게, 손수건이었나 하여튼 뭐 가슴에 뭘 달았던 것 같아요. 이름표인지 이런 거를 달고 가방을 메고 신발 주머니를 들고 이렇게 서 있던 게 그냥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런 거부터 아이들이 이제 바뀐다는, 이제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선 학교에서는 이런 이제 장애 학생들이 미리 그 1학년 되는 3월 전에 2월 달에 학교를 방문을 해서, 여기가 화장실, 여기가 뭐 수업하는 곳, 여기는 뭐 보건실, 이제 어느 정도, 그리고 학교 내가 몇 학년, 1학년 몇 반으로 가는 그 동선이라는 거 미리 조금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아동이 처음 학교에 왔을 때 낯설지 않고 어느 정도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년기 전환은 말 그대로 뭐 초, 중, 고등학교를 이제 계속 전환을 하는 거고요. 이때는 뭐 말 그대로 IP, 우리가 개별화 교육 계획을 짜면서 좀 학생에 대해서 필요한 게 교육적 요구가 뭔지에 따라서 이제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요. 뭐 통합학급이면 통합학급대로, 그리고 뭐 특수학급의 학생들은 특수학급대로 이렇게 되면서 점점 이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학년기 이후의 전환, 이거는 이제 저희 계속 전환 교육을 했을 때 학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을 얘기를 하고요. 일단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학교라는 테두리에서 이제 지역사회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을 준비를 하고 졸업 후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졸업 후에도 직업을 그래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데 목적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전환을 가장 좀 중요시 여기고, 저가 역시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도 공부를 계속하면서 연구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사례들이 뭐 이렇게 미국에서 좀 경험을 해봤을 때도, 이때 학생들이 필요한 이제 고기능 학생들, 너무 지적 수준이나 뭐 이게 너무 낮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그 경계선급 학생들에게는 좀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그들이 확실히 더 이렇게 좀 더 퀄리티 있는 직업을 구할 수 있고 그런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때 참 좋았었던 기억이.
일단 뒤에 또 얘기가 할 때가 있으니까 그거는 또 구성에 대한 거는 뭐 이제 ITP라고 합니다. 개별화 전환교육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졸업 시점은 졸업 2년 전이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훨씬 더 전에 이제 구성이 돼야 돼요. 구성이 되고 구성원은 뭐 성인기 생활기관 종사자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거를 개최를 했을 때 그 전환교육의 장단기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뭐 성인기 목표와 지원 서비스도 결정합니다. 그리고 연간 횟수 1년간의 계획과 이제 학생이 졸업 시엔 이게 또 종료가 되고요. 그 자료는 계속적으로 다음 뭐 기관에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 자료는 계속 이동이 됩니다. 자, 계속 할게요. 제가 잠시 쉬었어요. 전환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정의가 있는데 이제 현재와 미래의 직업 요구, 교육적, 생활적, 개인적, 사회적 환경의 요구와 관련된 개인의 강점, 요구, 선호도, 흥미 등의 지속적인 정보가 수집하는 과정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능은 이제 각각의 학생들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이해를 토대하고 이제 IP, 데브라 교육을 계획 시에 포함되는 목표과 서비스 설정 시에 기초 자료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시기는 앞에서 얘기했던 생애주기별에서 했을 때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일어나는 매 단계의 전환에 따라서 이제 실시를 합니다. 물론 더 짧게 하면 더 좋긴 하죠. 뭐 1년마다 한다든가 하면 더욱더 이제 이 전환에 대해서 하면 이 자료가 이 평가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굉장히 그 학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정보가 담겨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유의사항으로는 이제 장애인 개인이 미래에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위한 거고 평가 시에 이제 그 학생 평가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이제 학생 자신의 협력도 요구를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도 이거를 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나가야 될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자기의 의사와 요구도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평가사나 아니면 주변의 선생님이 짜준 그 계획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학생에게도 본인이 원하는 거, 뭐가 되고 싶은지, 뭐가 배우고 싶은지, 어떤 직업을 구하고 싶은지를 어느 정도 이제 그 학생의 생각을 듣고 이제 이것들을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평가의 종류를 얘기를 하면 이제 평가 요소를 5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 계획을 위한 요구와 목표, 그리고 자기 결정 및 장애 옹호 기술, 학생의 학습 형태, 행동, 학업적 강점 및 제한점에 대한 평가, 그리고 필요한 생활 기술에 대한 평가, 학교와 지역사회 모두에게 보이는 직업 흥미 적성 능력에 대한 평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했을 때 뭐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포함해서 많은 영역들이 얽혀 설켜 있으니까 이것들에 그래서 적어도 이 요소들은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개별화 전환 교육 계획을 이제 작성을 합니다. 일단은 ITP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Individualized Transition Program, Planning 뭐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교에서 지역사회의 주거생활, 직업생활, 사회생활, 여가생활로 전환하는 장애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계획하는 거. 그래서 개별화 교육 내에 포함되거나 그 일부로서 작성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IEP라는 게 있죠. Individualized Educational Plan, 뭐 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일단은 장애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면 그거를 계속 계획을 해요. 계속 초등학교 때부터 또는 더 빠르면 IFS Family Service Plan, 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 IFSP라고 해서 그 전부터 학년기 전부터도 이제 시작을 하기는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학년기 때는 IEP를 하면서 쭉쭉쭉 있다가
여기 밑에 보면 ITP 조건으로 해서 16세가 되는 첫 번째 IP에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만 16세가 되면 ITP를 IP 안에 포함을 시켜요. 그때부터 이제 전환 교육에 관련된 것을 이제 학생에서 목표를 세우고 또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적어도 16세고요. 이제 주마다 조금씩 미국의 경우니까 주마다 조금씩 틀린데 이제 14세부터 이제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었던 캘리포니아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만 14세가 되면 주에서 이제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생에 대해서 IP를 작성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연령에 적합한 전환평가를 기반으로 훈련으로 교육, 고용, 자립생활 기술 관련된 목표가 기술돼야 되고 성과에 대한 양적 산출이 가능한 형태로 중등 이후의 교육 목표를 기술해야 함. 중등 이후 교육이면 성인기를 얘기를 하고요. 1년마다 이것이 갱신이 됩니다. 단순히 우리나라는 좀 직업에 대한 것으로 굉장히 좀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직업교육, 진로교육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많이 좀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미국의 경우 같은 거는 그냥 단순히 직업뿐만 아니라 사회, 여가, 주거, 그리고 독립생활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혼자서 요리를 할 수 있는 건지 또는 혼자서 여기서 A에서 B까지 이동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여가 생활을 하는 건지 이런 것까지도 학교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 뭐 여가 생활을 얘기할 땐 뭐 하면 나도 여가 생활을 못 즐기고 있는데 무슨 장애학생, 장애인에게도 물론 우리가 그렇게 우리나라가 뭐 여가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잘 돼 있진 않지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여가 생활을 하기에 다양한 경험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놀이 문화라는 것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근데 이제 그런 데까지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이제 그 연애 그 아이들의 성에 대한 것까지도 이제 다 기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제가 그 전환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미국의 그 학교를 한번 경험했는데 태프트 커뮤니티 칼리지라는 데가 있었어요. 태프트 지역에 이제 그 아까 커뮤니티 지역 사회죠. 그 지역 학교인데 그 학교에는 2년제 트랜지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좀 약간 재밌었던 게 뭐냐면 2학년 그 2년 정도의 프로그램인데 1년은 학교 안에 도미토리 그 기숙사 생활을 하고 나머지 1년은 학교 주변의 집에서 생활을 해요. 그러면 일단 주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학교 도미토리에 있으면서 그런 집단 생활에서 물론 방은 각각의 그는 되어 있는데 그래도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그 아이들이 규율이란 부분에서 규범이란 부분을 배우면서 해요. 그리고 이 그 2년 차에서는 학교 주변에서 이제 자기가 그 우리 뭐지 렌트 월세 같이 아니면 월세 아니면 그 그룹 형식으로 해서 그 학생들이 이제 학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도 이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그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 남자친구도 사귀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우리 장애 학생들도 물론 지적장애, 뭐 자폐성 장애도 다 포함해서 근데 그 친구들의 연애에 관한 거는 학교에서나 그 학교 관계자들이 제지를 못해요. 물론 먼저 그 테프트 칼리지는 일단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그러니까 제가 트랜지션 프로그램 4년 있잖아요. 그거를 마치고 오는 친구도 있고 단순히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이렇게 온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 차이는 비슷할 수도 있지만 좀 약간의 차이가 나는 그렇게 좀 구성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 안에서 이제 서로가 연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연애를 하는데 학교 내에서 도미토리 내에서는 10시 이후로는 방에서
이성끼리 있지는 못하는 게 규율이었어요. 10시 이후로 해서는. 그러면 10시 이후로서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 그러면 10시 이후에도 그럼 뭐 자기의 여자친구나 남친구랑 같이 있을 수 있냐? 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 제공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친구들은 그렇게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남자 학생들의 성교육 그 프로그램이 할 때 이렇게 봐서 봤는데 굉장히 좀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고 어떻게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젠틀해야 되는 거 뭐 그 이제 피임하는 거 등을 다 이렇게 교육을 하더라고요. 물론 아이들도 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고기능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너무 지적 수준이 낮은 친구들은 그 프로그램을 참고를 못하지만 뭐그 타프트 칼리지의 트윈션 프로그램 어느 정도 고기능 친구들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이해는 하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좀 약간 야한 장면이나 좀 약간 야한 얘기가 나면 뭐 난리예요 그냥 뭐 이러면서 하는데 그래도 이 프로그램에서 이수를 한 친구들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10시 이후에도 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 저는 그때는 굉장히 좀 약간 충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저도 제가 가지는 편견일 수 있겠지만 그 친구들에서 이성 문제나 성에 대한 문제, 결혼 문제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뒤로도 그거의 중요성을 알고 저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좀 연구도 좀 하고 공부도 좀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이제 근데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점은 이 재밌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이 그 학생 개인이 누구랑 사귀거나 헤어지다 하는 거는 그들의 자유예요. 그래서 그거를 학교 관계자나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연애하는 그 기간이 짧은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동안에도 얘 나의 여자친구야라고 이제 소개했던 그 학생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뭐 또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어이 누구야 뭐 그래 너 잘 지냈어 그래 뭐 어때 그럼 너 여자친구 있다는데 여자친구랑 잘 지내라고 하느니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You know I broke up with my girlfriend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왜 헤어졌어? 하니까 뭐 여자친구가 나를 좀 귀찮게 하고 해서 뭐 굉장히 쿨한 척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귀엽기도 하면서 웃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귀는 게 있고 헤어지는 게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친구들이 좋으면 또 금방 사귀었다가 또 싫으면 또 금방 헤어지고 약간 그렇게 좀 되기도 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거의 관계에 대한 것도 거기서도 프로그램 내에 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서로가 이해를 하고 뭐 인내를 해서 관계를 형성하는 대인관계 프로그램에서도 넣어가지고 이거를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냥 그때는 제가 느끼기에 좀 많이 좋은 경험이었고 저 역시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트랜지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꿈꾸고 있어요. 저도 뭐 어딘가에 뭐 학교로 가서 한다면 꼭 이렇게 아이들을 2년 정도 또는 더 길게 그 대학교 학교 내에서 그렇게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을 해서 질적이나 양적이나 정말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좀 할 수 있게끔 학교 생활, 대학 생활이라는 게 뭔지도 하면 그런 게 하고 싶은 게 제가 좀 꿈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미국에서는 그렇게 전환교육이라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중요시해서 이제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거에 대한 것을 굉장히 법적으로 이렇게 좀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뒤에 아마 나올 거니까. 네. 그러면 전환교육 실천을 위한 학업적 접근이면 모든 학생의 일반 교육과는 접근 정보는 이제 IP에 명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을 주에 여기는 주 스테이츠 그 나라의 수학, 국어, 과학과 성과 보고 학업 평가 참여를 요구를 합니다. 이거 뭐 아동 낙오 방지법이라고 해서 그 No Child Behind Act인가? 그래서 미국에 쓰는데 이거 참 문제가 좀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마다 평가를 할 때 장애 학생들도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 평가 점수에 따라서 이제 학교에 대한 지원이 있었던 거라서 이때 많은 학교들이 좀 반발이 좀 심했거든요. 왜냐하면 장애 학생이 포함된 평가를 해버리면 당연히 점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얘기가 있었고요. 잠시만요. 아, 죄송해요. 지금 집안에 좀 일이 있어서 갑자기 좀 집안 급한 전화 와가지고 잠시 좀 끊었는데 저도 좀 흐름이 끊겼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아무튼 아까 얘기하기로는 낙오방지법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뭐 중도의 지적장애 학생이라도 학업적 접근과 대안적 평가 및 학업 과제를 적용하기 위한 기능적 맥락을 강조하는 상황으로 변화되고 이제 장애 학생을 위한 기능적 교육과정은 교수만 적용한다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전환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학업적 접근에서는 이제 그들에게서 기초학업 기술 교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냐 하면 목표 도달에 필요한 중대 단계 혹은 선행적으로 습득되어야 될 기본 기술, 그리고 학생의 장래 직업에서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기본 기술, 그리고 학년기 동안 성취해야 할 기본적으로 이며 중요한 과업, 그리고 기능적 학업 기술에 능숙할수록 더 많은 지역 사회 참여를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 성이 된다고 해서 이제 학업 성인기 영역과 관련된 기능적 학업 기술을 이제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그런 기초 학업 기술들이 어떤 게 있죠? 쉽게 말하면 뭐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뭐 수학,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분명히 왼쪽으로 보면 우리가 말하는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교육을 할 거냐 할 때 그냥 읽기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제 교과서 텍스트를 읽는 것도 있고 쓰는 거나 뭐 듣는 거나 하는 게 있지만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실생활이나 또는 이제 지역사회 관련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읽기를 그냥 뭐 우리가 동화책 읽는 게 아니라 뭐 어제 보면 구직 광고를 읽는다든지 청구서 해석한다든지 여과라면 신문에서 우리가 영화 또는 뭐 스포츠 이런 것들, 그리고 정서 신체적 건강이라면 자기가 병원에 가서 처방받았던 약이 뭔지에 대해서 읽는 거,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적용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학생에 놓여진 모든 것들이 다 그 대상 학생을 위한 기초 학업 기술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초학업 기술들을 여기에 이렇게 예시로 나와서 보면 우리가 그냥 주변에서 보고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들한테 이거를 교육 계획을 해서 한다면 그것 또한 훌륭한 그런 어, 교육 계획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IP나 ITP 이제 개별화 전환 계획 같은 데서 이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교육 계획을 하면 학교에서나 그걸 관련돼서 교육을 하고, 그러면 듣기에서는 뭐 지역사회 참여를 하면 캠페인 광고를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서 작성해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꼭 전환 교육이 굉장히 특별해서 뭐 만들고 붙이고 뭐 우리나라에 좀 바리스타 같은 거 많이 하는데 뭐 바리스타 커피 교육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더욱더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그 어릴 때 보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차 타고 가면 아이가 보면 밖에 간판 보면서 막 읽잖아요. 백화점, 뭐, 뭐 있냐? 약국, 아니, 약국 잘못 읽으면 이제 부모가 듣고, 저거는 뭐 역국이 아니라 약국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아이도 밖에서 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읽기라는 이제 기초 학습 기술들을 이제 활용해서 습득을 하는 거죠. 이것도 동일하게 이제 장애 학생들에게 적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능적 기술 교수 방법을 해서는 뭐 이수 과목,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리 학 과목들, 이제 생활기술 학과 과목이나 비학점 과목 혹은 학점 과목이나 비학점 과목 혹은 선택 과목이나 필수 과목을 설정하여 가르치는 방법, 그리고 이제 확대 해서 이제 기존 과목들을 교수에 부과하여 생활기술 정보를 보충하는 것, 일반 학급에서 가르친 교과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시키려고 할 때 사용하고, 주의, 이제 기본 교과목 내용을 생활기술과 연관하여 그날 수업 내용에 제시되는 기회를 포착하여 활용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에 대해서 연장선상이라고 하면 돼요. 우리가 수업에서 배웠던 거, 예를 들어 뭐 수학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수학에서 나왔던 뭐 더하기 빼기라는 거는 진짜 실생활에서 뭐 과일 사러 갔을 때 몇 개를 사면 몇 개가 되고 몇 개를 넣어서 먹으면 얼마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할 때는 해서 설정을 하는 걸로 이제 하는 방법인데 뭐 다 모든 과목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제 우리가 IP라고 했는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학생의 수준이 맞게 이제 교육 계획안을 짜서 이제 실행을 하는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이제 방법들이 있고요. 이제 직업 훈련.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직업 준비는 이제 실제적이게 하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직업 관련 기술 교수를 시작하고, 뭐 실제 직업에서의 훈련은 중등 과정에서 시작하고, 중등 과정이면 중고등학교 얘기를 하고요. 이제 직업 관련하고, 이제 사회적 기술, 연령에 적합한 교육 과정 내용의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보통 이루어지고요. 저 여기도 지금 저희 수업에 듣는 이제 선생님들 중에 몇몇 분들은 이제 장애 학생 자녀가 있는데 아마 고민이 되실 거예요. 어릴 때는 뭐 케어에서 이제 좀 많이 하지만 이제 중학교부터 올라가면 정말로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내 자녀가 또 내 학생들이 어떻게 직업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이제 점점 필요한 부분이죠. 미리 또 일찍 하는 게 더 좋죠. 어릴 때부터 하는 거. 그래서 요즘은 비장애 학생들도 이제 진로, 직업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많이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죠. 과거에는 학교만 잘 가면 뭐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졸업만 하면 됐고 했는데 요즘은 어떤 분위기죠? 약간 얘기가 좀 빗나갈 수 있는데 요즘에는 저희가 이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가지고 자기의 대학교 때 배웠던 그런 것들이 전혀 많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 졸업장을 따고 그냥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든가 자기 전공에 상관없는 직업을 구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그런 연계가 되는 부분이 많이 적어졌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장애 학생의 직업 교육을 훈련함에 있어도 좀 이런 어릴 때부터 아이가 관심이 있거나 뭘 잘하는 거라는 강점들을 해서 교수하는 것보다는 약간 그때 마친 트렌드에 따라서 막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좀 특징이기는 해요. 그래서 한동안 뭐가 되게 유행이었냐면 바리스타가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전공과나 아니면 고등학교 이렇게 직업훈련 관련된 데 보면 죄다 그 바리스타 기계 그 커피 그 기계를 갖다 놓고 아이들이 이렇게 아메리카노 내리고 라떼 만드는 거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본 적 있나요? 얼마나 보셨어요? 그렇게 직접 그 커피숍에서 일하는 친구들을 저는 정말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이제 본 적이 있는데 한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공천역에는 그 실로암이라고 시각장애인 그 분들이 있는 그 이제 뭐 재활하고 뭐 교육받는 그 기관이 있어요. 복지기관이. 그래서 거기 1층에 가보면 카페 모라고 하는가? 제 이름이 좀 가물가물한데 거기가 시각장애인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커피숍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수익은 그 실로암 재단의 그 복지 그쪽으로 가고 하지만 일단은 시각장애인이 바리스타가 있다고 해서 저도 몇 번이나 가봤거든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생강라떼가 굉장히 맛있었어요. 저 생강 이렇게 막 진하게 먹는 거 좋아해서 겨울에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는 뭐 아무튼 하면 뭐 약간 좀 얘기를 하면
거기가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뭐 관련되다 보니까 책들이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시각장애 하면서 책들이 시각장애인 책들로 많이 이렇게 좀 됐어요. 점자책. 그래서 덮어지는 있지만 속에는 하얗게 되고 오돌오돌하게 되어 있는 그런 점자로 된 책들이 좀 많이 있고 뭐 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많이 와서 커피를 마시고 저 역시 뭐 기회가 될 때 좀 가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면 여기가 시각장애인이 하는 커피숍이야라고 막 설명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좋아는 하는데 거기서 한 두세 번 이제 전맹은 아니지만 약시인 분이 이제 바리스타 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오 진짜 하는구나. 하지만 근데 제가 학교를 막 다니면서 리서치 때문에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선생님 만나고 뭐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의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어떤 교육을 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웬만한 학교는 다 그 바리스타 관련돼서 커피 내리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그걸 했을 때 언제 써먹냐면 아이러니하게도 교사가 누구야 선생님이 커피가 마시고 싶은데 아메리카노 하나만 타줘 하면 그때 하나 해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해줘 해오고 또는 학교에 누가 손님이 왔다 그 친구들이 가서 커피를 하고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밖에 활용이 안 됐었던 게 제가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배웠는데 잘 내려요. 솔직히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 물론 뭐 바리스타 자격증 우리 선생님 중에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 정말 어렵진 않거든요. 잘 눌러가지고 뭐 내려서 그 다음에 쭉 짜면 되니까 제 생각으로는 물론 뭐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겠지만 그렇게 애들이 잘 배웠어요. 라떼도 잘 만들어요. 뭐 카라멜 마키아토라는 것도 만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훈련을 하거나 실습을 하는 데는 없는 거예요. 기껏 학교 내에서 했을 때 학교 내에서 만들어가지고 누구 선생님 갖다 드리고 심부름하고 그런 수준으로 돼 있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진짜 나가가지고 왜냐하면 학교는 뭐 실수를 해도 뭐 못해도 되겠지만 진짜 나가서 자기가 경험을 해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 많은 장애 학생들이 배웠지만 정말 밖에 나가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그런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서 그들을 채용을 하지 않고 좀 있는 건 좀 아쉽긴 해요. 물론 제가 뭐 커피숍을 많이 다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혹시 아마 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뭐 스타벅스 같이 좀 좋은 데가 좀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래서 영화 I am Sam에서라는 영화 있죠. 옛날 더스틴 호프만이랑 스코타 패딩이 나와서 그 발달장애인 아빠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이제 그런 과정들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고 굉장히 오래된 영화고 하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샘이라는 그 더스틴 호프만이 일하는 것도 커피숍이죠. 제 기억으로는 그게 스타벅스로 기억하는데 거기에서 뭐 처음에는 테이블을 닦는 걸 하다가 나중에는 커피를 직접 내려가 라떼까지 만들면서 할 수도 이렇게 하는 것까지 물론 느리기는 해요. 그 과정이나 이렇게 느리면서 천천히 하지만 그 정도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거기서 훈련을 받고 기술을 한다면 정말 그걸 직업으로서 또 장애 학생은 그걸 통해서 자기가 개인의 성취나 이런 걸 느끼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또 지금 현장에서는 또 제빵 관련된 것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약간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뭐 버섯 재배라든가 또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규모가 큰 이제 특수학교는 학교 기업 같은 거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외부의 그 회사와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뭐 포장을 한다는 거 아니면 제 물건이 오면 그거를 박스를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 학생들이 조금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생기면 그게 학생들한테 쓰여지고 이렇게 선순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듯 아이들이 필요에 따라서 단순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을 필요한 것들을 훈련함에 있어서 정말로 이 아이의 적성이나 강점에 맞게 하면 좋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것보다는 그때 맞는 트렌드에 또 요구되는 또는 학교 사정에 따라서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뭐 직업 관련 기술 교수했을 때는 뭐 개인 위생 관리, 다양한 교통수단 이동, 적절한 방법으로 도움 요청하기, 약속 시간 지키기
등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 밑에 있는 요런 기술들은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인제 직업 관련 기술을 하면서 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요즘 같은 때는 코로나19 같이 이렇게 개인 위생에 대해서는 더욱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사용하든지 뭐 장갑을 낀다든지 뭐 직업에 따라서 그런 거에서 더욱더 필요한 거고, 뭐 당연히 집에서 일을 하는 데까지 가는 거리에서의 교통을 어떤 걸 이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자기가 일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처할 때는 도움을 구하고 뭐 회사 측이든 뭐 직장 동료로부터 인제 그거를 요청을 하는 것도, 그리고 약속 시간 지키기는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대해서는 자기가 개념을 시간적 개념을 알고 있어서 출근 시간까지는 언제 도착을 해야 되고 뭐 옷을 갈아입어서 작업복을 해가 또 언제 어디에서 언제까지 또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런 관련된 것들을 점점 교육을 했다면 이제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는 이런 것을 안 하고 더욱더 직업 관련된 기술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직업적 선호 및 흥미 파악 진단인데, 이제 학생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뭐 진로 방향을 파악하여 뭐 학생 중심 계획 전략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뭐 패스의 8단계 운영이라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 이제 비장애 학생들도 이제 그 직업 관련돼서 학교가 아예 한 학기 전체를 쉬죠. 그래서 자유학기제를 운영을 하고, 지금은 자유학년제인가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요때 좀 실시를 하는데, 아까 이 얘기를 하다가 좀 못했었는데, 아이들이 그 사이에 적성을 찾지를 못하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것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공부를 하고 성적을 받아서 이제 대학교로 가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이 되다 보니 대학교 졸업 후에도 자기의 진로 전공에 맞지 않는 것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저도 뭐 다른 곳에서 강의하다 보면 분명히 특수교육 개론 수업을 듣고 있는데, 사범대 학생들이에요. 사범대 학생들이라서 특수교육 개론을 듣고 있는데 한 학생이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뭐 교수님, 저는 여기 학교 이 수업을 드랍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왜 무슨 일이야?라고 했을 때 자기 공무원 준비 시험 준비하는데 그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했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무슨 교육에서 분명히 이제 나중에 미래의 교사를 꿈꾸고 들어온 학생인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자기의 진로가 바뀌고, 또 다른 학생도 그때 제 기억으로 영어 교육하는 친구였던 것 같은데 그 학생들도 대학생, 비장애 학생이요. 그래서 막 수업이 끝나고 뭐 질문에서 질문 받고 뭐 하다 보니 뭐 이제 약간의 이제 고민 같은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로에 대해서 뭐 얘기하면서 그래 무슨 얘기야라고 했을 때 자기가 졸업을 하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싶다고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았어요. 그 친구들이 성적에 따라서 학교에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자기랑 안 맞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물론 제 수업에서는 그때 학생들한테 그 봉사기관, 그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가서 8시간 무조건 봉사활동을 시켰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애들이 뭐, 어떡해요. 이거 왜 해요? 시간 없어요. 바빠요. 뭐, 어떠저떠 궁성궁성 되다가도 막상 갔다 와서 보고서 쓸 때 그 보고서를 보고 제가 느끼는 거는, 참 잘했다. 이 친구들한테 장애, 뭐, 특수교육 이런 거를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근데 뭐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그 친구들이 가서 만나보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자기네들은 특수교육을 하거나 뭐 그 장애인 관련 일을 하진 않겠지만 분명히 다른 시각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하면서 그 아이들을 뭐 진로도 좀 얘기를 하고 했을 때 의외로 자기가 전공의 다른 것을 좀 준비를 한 친구들이 있어서 했는데, 지금은 그런 비율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자유학기제나 뭐 자유학년제까지 하면서 반년 한 학기 또는 1년 통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정말 진로, 강점, 그리고 뭐, 어, 그런 부분들을 좀 아이들이 탐구를 하고 탐색할 수 있는 기간과 시간들을 제공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특수교육에서 먼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저희는 IP라는 거를 하면서 그 원래 장애 학생들의 강점이라는 것들과 약점이라는 것들을 하고 더 개인에 맞는 교육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거를 먼저 그 개념을 우리는 먼저 하고 있어서 이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자유학기제를 하는데 문제는 IP에 맞게 저희가 다 하지도 못하고 ITP를 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다 못한다는 게 너무 아쉬운 거죠. 그래서 좀 약간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제 일단은 분명히 학생들이 선호나 흥미가 뭔지를 파악한다면 직업 교육할 때도 충분히 그거를 감안해서 제공을 하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지역사회와 실제 고용 현장과 연계한 직업 훈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주요 고용주와 이용 가능한 직업 유형, 장애인이 취업 유형을 파악해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계속적인 평가를 요구하고 실제 고용 환경에 직업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음, 우리는 이 모든 작업들을 뒤에도 또 나오는데, 뭐 여기 뒤에 보면 뭐 훈련 장소 개발 및 기술 지도 이렇게까지 뭐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을 특수교사가 다 해야 돼요. 특수교사가 하다 보니 특수교사가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고 계획도 짜야 되고 고용주와의 전환교육도 어떻게 해야 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7개 정도 일을 하려면 혼자서도 다 못하고 교사 하나로만 딱 못해요. 오히려 전환교육 전담 교사가 있어서 그것만 관리하는 교사가 필요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 트랜지션 프로그램에서 이제 좀 관여를 해서 거기에서 봉사도 하며 할 때도 거기에 담당 교사가 있고 그 모든 걸 컨트롤하는 교사가 있고 보조교사분들이 여러 분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약간 코디네이터처럼 이런 전환교육 직업 관련된 코디네이터로 지역사회에 고용하는 그 이제 사업주죠. 사업주랑 연계를 해가 그거를 이렇게 디자인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에 따라서 어떤 학생은 저기 옷가게 가서 옷을 정리하고 하는 친구, 그 팀. 어떤 학생은 몇 명은 저기 식당에 가가지고 서빙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거, 또 어떤 학생은 또 이제 가드닝 관련된 거, 이렇게 해서 그거를 적재적소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또 관리를 하는 거예요. 물론 간혹 가다가 악덕 악주가 있고 하는데 근데 뭐 제가 있었던 곳에서는 보니까 그쪽은 약간 아까 얘기했던 커뮤니티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이 좀 내가 이 지역 출신이라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빙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많이 어 봉사를 한다고 좀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장애 학생들을 데려와서 훈련을 같이 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용주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도 내릴 수 있고 이제 그렇게 그들의 이제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거죠. 네, 잠시만요. 죄송해요. 자꾸 중요한 전화가 와서 자꾸 중간에 끊어져서 저도 조금 불편하네요. 아무튼 이 모든 거를 이제 특수교사가 다 하다 보니 굉장히 조금 어려움이 있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뭐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전환 그 직업 관련돼서 이제 코디네이터가 있어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의 좀 오거나이즈를 좀 하면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날파리가 이렇게 날아다니지? 네. 다음으로 했을 때 뭐 지역사회 중심 훈련 장소 개발 및 기술 지도. 그래서 뭐 지역사회 기반으로 둔 훈련 장소 개발 방법과 이제 지역사회 기반 사업체의 요건. 근데 여기 보면 뭐 적절한 사업체 확인하고 고용 관리자 접촉하고 그에 관련된 CBI를 일정 수립하고 뭐 학생들의 뭐 직업 유형 선택할 수 있는 직업 유형 그리고 집과 적절한 거리 등 여러 가지 고려를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아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좀 미국에서 좀 기반으로 좀 되어 있다 보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확실히 그 관련 담당자가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거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한다면 충분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내용도 동일하게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코디네이터가 있으면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다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교사로서는 조금 더 이제 교육함에서 용이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냥 좀 읽어보시면 되고, 물론 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적용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냥 뭐 코디네이터나 이런 것들이 그냥 아예 복지관에 연결돼 있어서 보호 작업장 정도는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로 그 사업체나 관련돼서 연계가 되는 게 제일 좋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한계가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호자업장 같은 경우도 정식적인 뭐 직장으로서보다는 약간 트레이닝 센터, 훈련 센터 같은 개념이다 보니 고용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아직까지는 이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발전적으로 돼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전환교육 이런 걸 얘기를 했을 때 뭐 좀 옛날 자료긴 하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이제 상급 교육기관 진학률이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거의 대다수가 그 특수학교에서 설치한 전공가로 투입이 더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요게 좀 문제가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자꾸 제가 뭐 미국어 언급하는 거는 뭐 제가 거기서 공부도 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특수교육도 미국 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좀 많이 발전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자기가 원하면 모든 학생이 다 그 전환교육 프로그램, 트랜지션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원한다고 해서 다 전공과에 진입을 할 수 있지가 않아요. 설치가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또는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의 경우는 전공과 자체가 없기 때문에 특수학교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도 일종의 신청을 하고 거기서 선택적으로 학생을 뽑는데 좀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전공과가 운영되는 거는 조금 직업 쪽에서 좀 많이 관련된 걸 해요. 그래서 기술적인 거, 직업 기술 어떻게 뭐 만든다는가 뭐 훈련 같은 거 이런 거 좀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고기는 학생들이 좀 많아야지 그 성과가 좀 나타나는데 그냥 특수학급에서 계속 있다가 그냥 좀 올라가는 학생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교육함에 있어서 좀 고기능 학생들도 있지만 그냥 특수학교에서 계속 그 학교 다니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오다 보니 그게 고기능이지 않지만 올라와서 이런 그 교육이나 훈련 그 프로그램에 이제 좀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다고 해요. 그 40% 정도의 취업률이라고 했을 때도 이것도 뭐 아직까지는 좀 미비하게 이보다 더 낮거나 좀 미비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미숙련, 반숙련 직종이 강세고 서비스업, 사무직은 조금 더 높아지고 있어요.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이제 서빙이라든가 뭐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도 또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사무직으로서는 이제 보조. 근데 이 사무직도 공공기관이나 학교 측에서 그 사무 보조로 채용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도 조금 약간 이제 상승한 분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미진학,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거로도 이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실제 이제 지적 장애인들은 성인의 삶에서 수많은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약간의 좀 어려움이 좀 더 많이 있고요. 이와 반대로 뭐 그
그 전공과에 대다수 들어간 학생들도 이제 발달장애 학생들이 되게 거의 대부분이야. 지적장애, 뭐 자폐성 장애 학생들이 이렇게 진학을 하고, 뭐 지체장애나 또는 뭐 청각 시각장애 학생들은 전공과 가는 것보다는 그냥 지적 수준이 괜찮다고 하면 바로 이제 대학교로 이렇게 진학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대다수의 학생들이 장애 학생들이 지적 장애가 많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이 조금 더 강조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음? 우리나라 경우는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현재까지도 뭐 특수교육법에 이제 전화교육의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법적으로 우리가 장애인교육법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조금은 이제 그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직 이게 조금 더 강하게 돼야 되는데 교사들도 알고 연구하는 저희들도 다 알고는 있지만 이게 법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태는 말 그대로 되게 미비해요. 어떻게 IP도 실질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ITP까지 잘 한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고등학교 이후에 또 전공까지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우리나라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이 나와 있는 실태에 대한 것도 이른 시기부터 포괄적 전환교육법 접근이 어려움.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전환 교육에 관련된 것을 계속적으로 뭐 수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서 계속 제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고요. 그래서 직업교과의 방향성과 방법론으로 축소 우려가 되고 ITP의 법적 근거가 부재돼서 그 ITP 팀 구성이나 작성 이런 거에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특수교사들도 전환교육의 지식 및 인식이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교사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딱이고 성인이 돼버리면 왠지 사회복지사나 이쪽이 한다는 이제 그런 약간의 좀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회복지에서 다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전부터 아동을 계속 관리를 하고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 특수교사도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이 알아야 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부분에서도 이제 평생교육이라는 것도 같이 진행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수교사가 오히려 더 전적으로 훈련이나 교육 쪽에서는 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환교육과 직업교과 교육적 관계 정립, 전환교육과정 및 기능적 학업 프로그램의 확충, 고용 및 전환교육 실시를 위해 요구되는 인력 수급,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의 프로그램, 포스트 스쿨 프로그램 등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학교로 간다 그러면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경증 친구들, 뭐 제시각, 청각 이런 친구들은 장애인 특별 전형으로 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 대학교마다 장애학생 지원센터라는 것이 존재해서 그 학생들이 학업을 할 수 있게 이제 도와주고요. 그래서 청각장애인 학생 같은 경우는 속기사 선생님이 이제 요구를 하면 속기사 선생님이 참여를 해가지고 수업의 내용을 다 이제 타이핑을 해서 이제 학생들에 전달을 하고요. 이제 뭐 시각장애 학생의 경우는 뭐 당연히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보지를 못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 학생의 전공 서적을 미리 좀 얘기를 하면 거기서 이제 그거를 점자로 변환을 하는데 문제는 좀 점자로 만들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해요. 그래서 학기 초에 막 해놓으면 거의 학기 중간인 이후에나 그 점자책이 이제 좀 되기 때문에 학생이 공부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뭐 발달장애, 그러니까 지체장애,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포함한 발달장애 학생들은 이제 대학을 갈 수 있는 이제 좀 부분이 어렵죠. 근데 우리나라에 뭐 그런 학생들만 위한 대학들이 있기는 해요. 그중 하나가 뭐냐 하면 한국복지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한국재활복지대학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이 변경돼서 한국복지대학이라고 했는데 과거는 약간 전문대 형식으로 더 2, 3년제로 지금 돼 있고 지금도 약간 했는데 지금은 한경대인가 이렇게 지금 통폐합을 좀 추진하고 있다는 거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장애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좀 이제 대학이 약간 준비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산나 대학이라고 있어요. 호산나 대학.
뭐 저쪽에 이제 호산대학이 있는데 호산대학 말고 호산나 그 뭐 기독교 제국대로 호산나 이제 그 대학인데 여기는 정부에 인가받지 않는 대학이에요. 일종의 대안학교인데 여기는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가만 입학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학생들은 그 직업훈련이라든가 사회훈련이라든가 개인생활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거기서 4년 동안 받고 하죠. 졸업한 후에는 당연히 교육부가 인정한 그 졸업장은 나오진 않지만 이 학교가 운영하는 것도 물론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거니까 해서 뭐 신앙과 함께 그리고 이 학생들이 그런 대학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계속 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산나 대안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대학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뭐각 종종 그 복지 시설에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뭐 대학이라고 이름이 지칭되는 그런 학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제 그 지적장애나 발달장애 친구들이 거기 가서 이제 학업을 교육을 받는다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전환교육 발전의 가능성은 물론 이제 국가 차원에서 뭐 취업, 창업 교육의 노력 강화 노력을 해야 되고 뭐 법령이나 중장기 정책 및 시책에 따라서 이제 마련을 해야 되긴 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복지가 이제 좋은 나라로 거듭나고 선진국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소수자 장애인들을 포함해서 이런 거에서 더욱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장애 학생의 진로, 직업교육 관련된 사업 추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직업교육의 체제도 이제 구체화 마련되고 이제 최근에는 그 발달장애 인법에 의해 가지고 발달장애인의 기초문에 관련된 그 교육도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평생교육에 대해서 이제 개념이 더욱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평생교육 관련돼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국립특수교육원이나 교육부와 같이 지원을 해가지고 그 관련된 교육과정이 지금 신설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아직은 좀 많이 비비한 상태지만 앞으로 점점 나아지는 거는 더욱더 확실하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장애 학생들 우리가 전환교육을 하면 직업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일, 그러니까 사람이 신체적, 지적 에너지네요. 사용하여 어떤 생산적인 결과를 성취하는 것으로 이거는 단순히 돈을 벌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상호작용, 직업 기술을 사용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또 다른 사람부터 존경을 받게 하고 자신감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장애 청년들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의 선택의 범위는 아주 좁고 고용주의 편견이나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관점으로 더더욱 좁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고 유지하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도전이자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장애 학생들이 직업, 물론 장애 성인들도 직업에 대해서 가지는 게 단순히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령기 때 확실하게 더욱더 많은 것들을 아이들한테 더욱더 제공을 하고 교육이 필요한 거고 그 학생들의 장애와 수준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나아질 거라 생각은 되고요. 고용이라고 했을 때 보통 요 세 가지 고용들을 생각을 해요. 경쟁 고용 또는 일반 고용이라고 하는데 이제 비장애 동료들과 같이 이렇게 함께 하는 일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적인 거 이렇게 하는 거고 지원 고용은 이제 중증 장애인들이 먼저 사업자에 배치한 후 작업 현장 교사나 직무요원들을 통해서 통합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하는 거고 보호 고용은 일반 직장의 작업 조건 하에 일하기 어려운 사람들 특별한 작업 환경을 마련해주고 그 환경에서 보수하면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 고용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발달장애 친구들은 좀 적은 편이고요. 거의 좀 많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중에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긴 하고 하는데 이제 신체장애, 지적장애, 감각장애, 지체장애, 그래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이런 친구들은 좀 경쟁교육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발달장애,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를 포함한 발달장애 친구는 지원고용이나 보호고용 형태로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또 이슈가 있는 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논쟁거리가 되어 있고 또 장애인 의무고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업자가 50명, 사업장이 50명 이상의 근무 되는 회사에서는 무조건 3%의 장애인을 고용을 해야 돼요. 전체 3%. 그러면 50명이면 3% 몇 명이죠? 한 명? 맞나? 그러면 한 명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못 채울 경우는 그만큼 부담금을, 벌금 같은 형식을 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최대 기업이 어느 회사죠? 삼성이죠. 근데 아쉽게도 삼성은 고용률이 되게 거의 없다시피 생각하고 대신에 그걸 벌금을 내요. 대기업인데. 그게 왜 그렇게 되고 또 많은 기업이 어쩔 때는 그냥 벌금을 내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고용을 해가지고 그 고용을 해서 들어가는 돈이 더 근데 벌금 내는 돈이나 고용을 해서 하는 게 비슷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고용을 채용을 한 다음에 혹시 그 고용한 그 장애인 때문에 바꿔야 되거나 그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더 많다고 이제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그리고 작업 중이나 일하는 중에 다치다 보면 그 보상이나 그런 게 더 커지는 경우가 있어서 아예 그거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가지고 아예 고용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벌금으로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직도 좀 몇몇 기업들, 특히 우리가 이름 알만한 기업들에서도 많은 벌금을 내다 보니 노동부에 의무고용 관련된 그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써야 되는데 쓰기도 되게 애매모호한 것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 FGI 좀 그룹 때문에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거를 좀 활용을 하면 최저임금을 못 받는 저런 기업체나 이런 데 좀 지원해서 그거를 좀 맞춰주면 좋지 않겠냐라고 또 의견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까지나 의견일 뿐이지 그게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의무교육률을 조금 3%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 또한 점점 나아질 거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장애인한테 우리 장애 학생들 이게 일이라는 거, 직업을 가진다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교육에서 요구하는 것도 직업이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는 메인이지만 그 이외에 뭐 개인 생활, 주거 생활 또는 뭐 여가 생활 그리고 뭐 이성 문제 여러 가지 등등등등 이런 것들 다 포함된 게 전환 교육이라고 알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제가 지금 계속 좀 업데이트 이렇게 하는 게 좀 늦어지고 있어요. 좀 개인적으로 좀 일들이 조금 좋지 않은 일이 좀 생기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좀 전국 다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학기가 마무리되는 과정에 있으니까 이거를 잘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 또 제가 또 이거 또 나가야 될 진도 부분은 또 해서 할 테니까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시험에 대한 것도 최대한 뭐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자 다들 뭐 어떻게 저희가 대면 시험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비대면 방법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또 다 어느 누구도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가 그렇게 다 할 테니까 아무튼 뭐 여러모로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대해서 죄송하고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나중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